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제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지금 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한 6년 됐어요. 첫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도 아니죠. 그냥 순수한 마음에 분양을 받은 거죠. 낙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냥 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의 흐름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피스텔의 그 부동산 시세, 오피스텔 가격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그 가격하고 현재의 가격하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네 채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100% 다 떨어졌습니다. 시대가. 저도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관한 투자 서적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뭐 최고다 뭐 이런 책도 있고 하면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투자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책도 읽어보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항상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입지에 따라서 오피스텔 가격도 오른다. 시대 차익 투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자, 다 뻥입니다. 물론 뭐 강남 한가운데 핵심 지역에 최요충지에 뭐 그럴 수는 있죠. 가격이 뭐 약간 오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피스텔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100%가 넘죠. 무조건 오피스텔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1억을 분양을 했다. 그러면 4년, 5년 후게 되면 그 오피스텔의 원래 가격을 찾아가요. 처음에 그 거품이 끼었던 오피스텔 가격. 아파트는 그렇지 않죠. 처음 분양 가격에서 무조건 계속 오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억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면 1억 1000, 1억 2000, 3년 후에는 1억 4000 이렇게 오르죠. 근데 오피스텔은 반대로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7년 들어가고 10년 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더 떨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핵심 지역, 최요충지가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3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절망 상태가 되죠. 여기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죠. 빨리 똥값이라도 팔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땅을 묻고 뼈를 묻고 단돈 뭐 10만원이라도 차익을 내고 월세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피스텔은요 보통 그 상업용지에 들어서죠. 교통이 좀 좋거나 교통이 좋지도 않고 역 주변도 아닌데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오피스텔은 일단 첫째로요 재건축할 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되는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 가구도 붙박이장도 낡아가야 되고 여닫이장도 고장이 나고 전자레인지도 고장되고 가스렌지도 고장나고 붙박이로 돼 있는 냉장고도 고장이 나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한 5년차 접어들게 되면 천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월세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남은 한 20만원 15만원 냉장고 한번 바꾸면 월세 다 날라가죠. 1년 월세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피스텔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소모품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받은 월세로 대출 이자 내고 월세에서 남은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무슨 뭐 문고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방충망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수전에서 금이가 가서 물이 질질 새고 뭐 이런, 보일러가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고 보일러 한번 가는데 50만원, 70만원, 60만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10만원, 20만원 월세 차익 내가지고 먹고 사는데 보일러 한번 갈고 냉장고 한번 갈고 그러면 월세 수익이 다 탕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걸 한번 갈고 나면 또 5년 정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낡은 오피스텔은 오려고 하지 않아요. 잘 임대가 가지 않아. 최역세권이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그래서 최역세권 아니면 오피스텔은 낡아갈수록 이런데도 잘 안 나가. 내 방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놔도 그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20년 넘어가고 낡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내 방이 아무리 깨끗하고 원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20년 낡아버리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새 건물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오피스텔 공급이 있는지를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딱 그러니까 분양 물건을 저는 받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오피스텔이 딱 3년 4년 되면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1억이면 한 8천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거기에 풀옵션으로 장착된 그런 제품들이 고장나지 않는 상태까지 충분히 월세 수익을 얻다가 본격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하는 뭐 7, 8년 차, 한 3, 4년 정도 걸렸다가 오피스텔을 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지금 5년, 6년 됐는데요. 오피스텔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몇 천만 원 더 싸게 내놔야 되거든요. 1억이면 한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역 주변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 그 부동산 시대, 오피스텔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 서울 한복판 어디 뭐 엄청나게 비싼 오피스텔, 초고급 오피스텔은 뭐 괜찮지만 일반 오피스텔은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투자에 주의하시라. 이걸 말씀드려봅니다. 예.